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화재공학을 보통 뭐 연소라고도 많이 하고, 연소공학이라고도 하죠. 뭐 엄밀히 따지면 같은 거는 아닌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학에서는 연소공학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우린 소방이니까 이게 화재공학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대충 지금부터 배울 거에 대한 기본적인 요약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어떤 설비를 할지, 어떻게 감지를 하고 끌지, 뭐 이런 거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뭐 선행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간단하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열이라는 게 있죠. 뜨겁고 찬 정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에너지임을 아셔야 돼요. 에너지에 다니는 줄이고요. 거꾸로 말하면 열도 줄이라는 뜻입니다. 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공부를 할 때 이건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결국 이게 기술사고 전문 자격이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공학도는 기술자는 결국 전문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전문 용어를 처음부터 배우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못 들어본 말이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부를 쉬운 용어를 먼저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서 얘를 전문적인 용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거든요. 한 번에 된다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서 그냥 읽으면 어느 날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뭐 전문 용어라고 해도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이 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연소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아주 뭐 전체를 할 건 아닌데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결국 화재공학이든 연소공학이든 먼저 불이라고 봐볼게요. 우리가 불이라는 게 뭐냐? 결국 어떤 무언가가 뭔가가 타고 있으면 우리가 불이 났다고 하고 있죠.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 타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딱 소방 몰라도 알만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있고 불이 납니다. 이렇게 너무 못 그린 것 같은데 불이 이렇게 나는데 우리가 이 불이 나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연소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그러면 연소가 어떻게 났고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결국 화재 공학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불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당연하게 이 탈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는 물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물체를 우리는 가연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불이 잘 붙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이 붙는 물체 자체를 우린 다 가연물이 되는 거예요. 불이 잘 안 타더라도 불이 붙으면 가연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이 안 붙는 애들이 있거든요. 철이라던가 돌이라던가 모래라던가. 그래서 이 가연물을 우리가 1번이라고 일단 두고요. 우리가 가연물이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빠르게 타냐가 중요한 거예요. 빠르게 타냐. 물론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불이 지속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산소가 필요해요. O2라는 건 산소를 의미합니다. 자, 산소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알콜 램프로 뚜껑을 딱 닫으면 불이 꺼지죠. 왜냐하면 산소가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산소가 얼마나 있어야 불이 뭐 계속 연소가 지속되는지 또는 얼마나 있어야 불이 꺼지는지 이런 걸 알아야겠죠. 왜냐면 우리 이 현재 어떤 연소의 상태가 지속될지 아니면 꺼버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상온에 어떤 물체가 있고 산소가 있다고 무조건 불이 붙는 게 아니잖아요. 산소만 있다고 불이 붙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나무라고 할까요? 이 나무를 불타게 하려면, 타게 하려면 우리는 뭐 어떤 불을 질러야 되잖아요. 부싯돌을 질르든 우리는 그러면 이 불을 붙이기 위한 게 우리가 이거를 점화원이라고 부릅니다. 불을 시작하는 그런 원인이란 뜻이죠. 점화원은 뭐가 있냐? 불꽃이 있을 거고요. 아침이라 목이 너무 잠기네요. 그리고 어떤 고온의 온도가 있다면 불이 붙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가스레인지 근처에 종이 놓으면 휴지 놓으면 탈 거 아니에요. 뜨거워가지고. 그러면 얘네가 어느 정도로 뜨겁고 해야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져야 우리가 불이 붙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불이 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불이 나고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어떤 가연물이 더 있다면 얘네가 결국 불이 지속되면서 불이 번져나가겠죠. 결국 뭐 이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얘를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불은 많이 번져나가고 얘가 그나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불이 번져나간다는 거고 얘가 네 번째 요소가 돼요. 산소가 두 번째, 점화원이 세 번째. 우리는 요 1, 2, 3을 합쳐서 연소의 3요소라고 하고요. 기사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 연쇄 반응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이걸 연소의 4요소라 그래요. 요걸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또 이제 불이 나는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우리 요 위에다가 손 이렇게 뻗고 있으면 이 손이 뜨겁죠? 그리고 이 불에서 뭔가 타고 있다면 연기가 날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게 어떤 게 타서 이 연기라는 게 생기는데 이 연기를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또 바꿔보면 연기 자체도 전문적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연기라는 건 연소 생성물이라고 해서 연소를 함에 따라서 발생된 생성물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게 검정재 난리죠? 이게 뭐 나무를 태웠을 때 검정재가 날리는데 이 나무랑 검정재는 나무가 탄 연소에 의한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소에 의해 발생된 생성물이라 해서 연소의 생성물이 되고 얘는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말한 여기가 연기가 있을 건데 이 연기의 구성이 수증기가 있겠죠? 습하잖아요. 당연히 열도 뜨겁고 불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독가스, 가스도 있을 거고 빛도 있겠죠. 왜냐면 불 나면 눈이 부시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 몇 개 있는데 어려우니까 얘는 빼고. 자, 이런 연소 생성물이 나면 어떤 연소 생성물이 나는지도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또 문제는 우리가 이 연소 생성물이 위로 뜨잖아요. 연기는 위로 가죠. 얘가 어떠한 원리로 이동을 하는지,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를 어떻게 막을지 또는 어떻게 빼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스프링쿨러 헤드를 어디다 설치를 해서 이 연소에 의해 얘를 동작시킬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기본적인 연소공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쉬운 말로 이제 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마인드맵처럼 해볼까요? 우리가 결국 여기다 해볼까요? 연소라는 걸 지금 배울 거예요. 우리한테 화제가 되는 거죠. 이거 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연소와 화제가 차이가 뭐냐? 연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태운 거고 피해가 없는 상황이 연소인 거고요. 화재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면 걔가 이제 연소가 되는 거예요. 화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연소의 4요소 중에 우린 첫 번째가 가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산점이라고 외우죠.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라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럼 가연물에는 어떤 게 있냐? 가연물에는 먼저 종류가 있겠죠. 어떤 게 잘 타냐 안 타냐. 이제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는 용어로 제가 먼저 써보면 우리에게는 유기물이라는 게 있고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뭔지 몰라도 무기물이라는 게 있어요. 유기물이라는 건 쉽게 우리 소방 입장에서 보자면요, 잘 타는 거예요. 또 무기물은 안 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안 타는 건 다 무기물이에요. 아예 안 타는 수준으로. 뭐냐? 돌, 광석, 모래, 그리고 철. F는 철이라는 표시입니다. 철 같은 건 아예 안 타고, 그럼 유기물은 뭐냐? 일반적으로 이게 탄소라는 C가 탄소입니다. 카본이라고 해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배울 건 N은 숫자가 몇 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CnHn이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C가 탄소고 H가 수소예요. 그래서 탄소화된 수소라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얘를 탄화수소라고 배울 것입니다. 부르는 거죠. 탄화수소가 왜 중요하냐면, 탄화수소는 탄화수소를 모체로 한 모든 물질은 거의 가연물이에요. 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얘가 얼마나 타는지, 뭐 어떻게 타는지, 산소는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걸 모두 공부할 때 우리는 탄화수소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탄화수소를 모체로 했어요. 예를 들면 목재,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여러분이 계시는 장소에서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탄화수소를 모체로 한 가연물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탄화수소예요. 뭐 이런 거를 조금 아셔야 될 거고, 또 가연물에 뭐가 있냐? 우리가 얘가 이제 결국 우리는 소방이니까 얼마나 타는지에 대한 걸 공부해야 될 거예요. 타는 정도라 그러죠. 얘가 잘 타는지 안 타는지, 불도 안 붙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연성이라고 불러서, 가연성이 높다 그러면 잘 타는 거예요. 잘 탄다는 건 타는 속도가 빠르다고 의미를 하겠죠. 또 우리 난치병이라 그러죠. 난치병이 잘 안 낫는 거잖아요. 그 난연성이라는 건 연소가 잘 안 되는 애니까 속도가 느린 걸 말해요. 우리가 이제 점점 난연화 제품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연성이 있는데, 그냥 엄밀히 따지면 아니긴 한데 불을 붙이는 게 불가능한 수준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의 타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연성이 높은 거는 가연성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이거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가연성을 낮출 수도 있어요. 가연성이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휴지가 있죠. 휴지 불 붙이면 쫙 타잖아요. 근데 여기다 만약 우리가 물을 뿌려버린다면, 물에 젖은 휴지는 불이 안 붙잖아요. 너무 당연히 아시죠? 근데 엄청나게 센 불로 붙이면 증발하면서 그냥 붙어버리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또 하나 더 해보면, 자, 우리 화학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모든 물질은 화학적인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름도 화학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일정 이상의 에너지를 딱 주면, 그러니까 불꽃을 대면 얘가 전부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제가 처음에 열과 에너지는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열 에너지가 우리 소방에 크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태웠을 때랑 기름을 태웠을 때랑 우리가 뜨거운 정도가 다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어떻게 표시했죠? 2번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산소는
되게 간단하죠. 얘도 쉽게 한번 써보자면 산소가 우리가 결국 불이 어느 정도의 농도에서 안 붙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불을 꺼트리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불이 붙지 않은 농도를 그 형성해서 불을 안 붙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불을 안 붙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산소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또 물질을 태우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을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칙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산소가 타면 산소가 드는 양에 따라서 얘도 열 에너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거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연물이 없어지는 정도랑 산소가 없어지는 정도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열에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소는 간단해요. 그리고 점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불을 붙이는 아이죠. 그러면 점화원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종류가 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얘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사고가 날 수 있구나, 뭐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가스렌지가 점화원이 된다는 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우리가 유증기라고 해서 기름 증기가 떠 있는 장소에서 담배 피면 불이 붙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라이터를 켰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점화원이 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인 거죠. 조금만 공부를 하셨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 알고 있다면 절대 가스 냄새가 나는 곳에서 우리는 라이터를 켜지 않을 거예요. 자살하시는 분 말고는 무식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점화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에너지가 얼마나 있어야, 열도 에너지잖아요. 얼마나 있어야 불이 붙는지에 대해 알아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가스를 이 방 안에 가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가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벽면이 뜨거워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20도일 때 얘가 불이 안 붙는데 얘가 200도라면 불이 붙을까? 이런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또는 불꽃이 톡 났을 때도 불이 붙을 수도 있고 좀 크게 나야만 불이 붙을 수도 있겠죠. 즉 여기 이 점화원으로 작용하려면 에너지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거고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 에너지를 또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에너지가 얼마나 드는지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인데 사실 연쇄 반응은 간단해요. 처음 해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연쇄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결국 연쇄 반응을 어떻게 막을 건지, 즉 차단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연쇄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걸 차단할 방법을 각 구간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연쇄 사요소로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결국 불을 끄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없애버리면 불이 붙지도 않고 꺼지지가 진행되지도 않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제어하기 위해서 연소의 4요소 화재공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조금만 더 해보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게 시간에 대해서 뭔가가 변할 때 이거에 대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불씨가 있을 거예요. 그냥 가연물, 뭐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있다가 불이 붙어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불이 될 거고요. 불이 점점 번져서 확대가 될 거예요. 우리 각자 생각하는 방 안에서 불을 내보세요. 그럼 이 불이 실화재라고 해서 이 룸이죠, 룸. 이 룸을 가득 화재가 채울 수도 있을 거고, 난 도망갔는데 이 불이 건물로 번져서 건물 화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건물로 번졌는데 옆 건물로 번질 수도 있겠죠.
자, 불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커지는데 우리가 이 처음에 불이 시작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 우리가 이 불이 시작하는 걸 우리가 발화라고 합니다. 우리 시발점이라고 하죠. 불이 발생하는 거고 또 불이 발생하면 결국 얘가 이제 연소라고 부르는 불이 생성이 됐을 거예요. 이제 불이 점점 나면서 얘가 확대가 되는데 이때 얼마나 빠르게 확대되는지 이건 가연물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이 어떻게 가연물이 놓여 있는지에 따라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커튼봉에 커튼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불이 요 밑에서 나면 불이 아주 화끈하게 번지겠죠. 근데 화장실 바닥 한가운데에서 불이 났다면 뭐 옆에 탈 게 없으니까 불이 잘 안 번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확대되는 걸 연소 확대라고 부를 거고 우리가 결국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실 안에 불이 번졌을 때 이 벽이 안 타잖아요. 이 뭐 벽진 탈 수 있지만 벽 자체가 안 타니까 이 실 안에서 화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걸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방제가 되는 거고 재난을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건물 화재가 번졌으면 사실 그 전에 대피는 다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될 거고요. 옆 건물로 번졌다면 얘는 이제 도시 계획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이런 걸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총 요약 이런 건 따로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